그만해, 그만해. 이런 내용 뜻을 앞에 아니 얘 쓰면 나중에 학교에서 배워요 선생님. 아이 맞아. 영어를 안 배워. 애들 보세요. 봐봐, 얘가 지금 우리 자동 보도라고 알아? 자동 보도? 네. 우리 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서 있어도 쭉 가는 그 보도가 자동 보도예요. 우리 그걸 자동 보도. 다른 말로 영어로는 무빙 워크. 아 맞아. 무빙 워크라고 불러요. 무빙 워크. 그러죠. 네, 항상 일정한 속력으로 쭉 움직이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등속 운동이라고 부르네. 등속. 등이 뭐야? 등. 같을 등. 속. 속력. 속력이 완속. 항상 똑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와. 자, 등속 운동의 또 다른 것들을 볼게요. 이거 본 적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네. 이 방향으로 항상 같은 속도로 쭉 올라가잖아요. 등속 운동이 얘고요.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알아요? 막 공항. 공항, 수화물 나올 때, 이게 수화물 나올 때 같은 속도로 쭉 도는 거 있잖아. 네. 컨베이어 벨트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 무빙워크 나와 있죠? 방금 같은 거. 이쪽 방향에 있는 거. 자, 공항에 있네요. 자, 이런 세 가지 예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와. 자, 지금 잘 봐. 이제 그래프를 소개할게요. 그래프. 이겁니다. 그래프. 시간이 1초 지났을 때 이동 거리가 1m였다고 칠게요. 1초에 얘는 1m를 갔어. 0초에는 0m에 있어. 야, 이거 0m 지점이야. 네, 1초에 1m 갔어. 2초에는 얼마 갔나 봤더니 2m 갔어. 3초에는 얼마나 갔더니 3m 갔어. 어떤 뜻이야? 자, 그래프 딱 보고서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갔으니까 어떻게 운동하고 있죠? 일정한 속도로 쭉 운동하고 있다는 걸 이 그래프를 보고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뭔가 1차 함수를 배워야지만 아, 그렇지 않아요. 읽으면 돼. 1초에 1m 위치에 있네. 2초에는 2m 위치에 있네. 3초에는 3m 위치에 있네. 그러면 Y는 X 1초마다 1m씩 또 1m 또 1m 갔네라는 걸 상상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읽고서 얘는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네. 근데 1초에 1m씩 가는 속도니까 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력은 1초 동안에 1m씩 이동하는 거니까 1m/s입니다. 라고 속력이 1m/s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방금 얘기한 거. 요 그래프를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건, 봐봐. 운동 그래프는 X축에 무조건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Y축을 잘 봐야 돼. 이 Y축이라는데, Y축에 이동 거리가 써 있으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하나 더 보여줄게.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뭐라고 나와있어? 시간 속력 그래프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1초의 속력 얼마? 1m/s. 2초에도 1m/s. 3초에도 1m/s. 4초에도 계속 1m/s 유지하고 있네. 1m/s를 쭉 유지하고 있다는 건 속력이 똑같다.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Y축에 뭐가 써있는지를 잘 보고서 운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잘 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래프에는 분석하는 게 직관적으로 읽는 것이 있고, 숨어 있는 뜻이 있어요. 봐봐. 직관적으로 읽는 게 방금 봤던 거. 1초에 몇 미터에 있지? 1m. 2초에 2m에 있네. 3초에는 3m. 이게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거고요. 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숨어 있는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는 면적.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 물어봅니다. 답이 써있긴 하죠.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해라고 써있는데 왜 기울기가 속력이냐면 자, 기울기라는 것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잖아.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거 분의 이거가 기울기거든요. 네, X축에는 뭐가 써있어? 시간 써있죠. 네. Y축에 뭐가 써있어? 이동거리 써있죠.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냐고 배웠잖아요. 거속시에서.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써있어. 4초라고 써있고 여기에 12m라고 써있다 칩시다. 기울기 얼마야? 4분의 12니까 3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고서 아, 얘 속력 3m/s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쭉 가고 있네요 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추가적으로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또 숨어있는 의미를 가져요. 봐봐, 여기 봐봐. 자, 얘는 기울기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얘는 넓이가 의미를 가지는데 봐봐. 넓이의 수학적 정의가 뭐냐면 넓이는 x 곱하기 y로 들어갑니다. 네. 얘는 x분의 y였잖아. 아까 x분의 y였는데 얘는 x 곱하기 y로 들어가. 근데 x가 뭘 의미하죠? x축이 시간이죠. 시간이고요. y축은 뭐죠?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고. 곱한 게 이동거리잖아. 그래서 면적, 다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동거리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다시 이걸 직관적으로 읽을 때 아까 했었죠. 1초일 때도 1m/s에, 2초일 때도 1m/s에, 3초도 1m, 계속 1m/s를 유지하고 있는 애가 직관적으로 읽는 거고. 두 번째, 얘는 4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어? 라고 이동거리를 갑자기 물어보면 이 면적을 구하면 4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까지도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쭉 읽는 것도 해야겠지만 이런 숨어있는 의미도 알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 하는 거야. 항상 그래프를 딱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뭔지 두 가지를 딱 보는 거야. 기울기 뭐지? 면적이 뭐지? 이건 기울기가 뭐였더라? 면적은 뭐였더라? 숨어있는 의미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처음으로 좀 소개를 받는 중이야. 자, 그래프는 첫 번째, 직관적으로 읽는 방법과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방법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뭐다? 항상 속력이 일정한 그런 그래프.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지금 보이죠? 속력이 쭉 변함이 없으니까 등속 운동인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변하니 안 변하니?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 안 변하는 거야. 기울기가 변한다는 건 이런 기울기였다가 막 기울기 이렇게 바뀌고 꺾이면 기울기가 변하는 거잖아. 꺾이지 않고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등속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라는 거죠. 아, 저희가 등속 운동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상 아까 약속한 대로 영상 하나 볼게요. 피아노 피아노를 짜리였으면 좋겠다. 피아노 떨어져 봅시다. 관절은 관절력. 하이 던데. I've invited some local people to join me in the parking lot to see if they can get to grips with gravity. We're standing in front of a piano, a bowling ball, and a javelin. Catch that. It's a real bowling ball. Okay, look behind it. Look up there. 100 feet in the sky. There it is. A huge crane. What we're going to do is jack these things up right into the air, 100 feet from the ground. Okay? All three of them. On the same hoist. When they get there, we're going to pull a rope and release them. All at the same time. At which stage it's going to come crashing down to earth. Right, now which one is going to hit the ground first? That's what I want to know. Bowling ball. Bowling, very confident there. How comes? No, for sure. It's aerodynamic. It's got to be the first one that hits. Right, it's a bowling ball. Bowling ball. What do you reckon? The piano, because I think it's the heaviest, it's going to hit the ground faster. Dude, all three at the same time. Bang, all three at the same time. How come? Physics, gravity affects everything the same. All right, so you're going
All three at the same time. Right, which one are you going to go? You know what? I am actually going to go with this javelin. I think that this is the only thing that's really designed to go in the air, so I think this baby's going to win it. That is true. It's designed to travel at high speeds, long distances through the air. That's right. Okay, one for the javelin, one for all three at the same time, thanks to physics. One for the piano, which is a real piano, and one for the bowling ball. Right, should we do this? Yeah, Let's do it. sure. To see which object will fall to earth the fastest, I've built a device which will allow me to hoist the piano, bowling ball, and javelin up to a height of 100 feet above the ground. I've attached a cord to the ring which will release the three objects at exactly the same time, allowing me to see which one will hit the ground first. So, will it be the bowling ball, the piano, or the javelin which will hit the ground first? Or could all three land at exactly the same? 피아노. 피아노 한 명. 피곤해? 시작하시면. 뭐요?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은 거. 볼링공. 사람. 사람 없잖아. 아니, 왜 헬스해? 창. 아니, 동시에 떨어진다. 이거 피자에서 타면서 누가 했어요? 무슨 다른 센스를 답을 Time. 알아봅시다. Time to find out. Right, this is it, guys. The bowling ball, piano, the javelin. But you happy with the horses you've backed? Yes. All right, should we do this? Let's do it. All right then. Take them up. Yep. 100 feet. Here we go. Attached here is a little quick release cord that will release them all at exactly the same time. There's another wire coming out here which just keeps them straight so we can see them. Right. Right, guys, that is 100 feet. That's pretty high. Do you want to do this? Should we do this? Yeah, Let's do it. Right. Here we go. I'm taking the slack up. This seems like the most ludicrous thing ever. Alright. Are we ready? Yeah. Are we really doing this? Alright, here we go. Get ready. And I'm pulling it. So which one was first? Oh, they all went at the same time. They all went at the same time, which means we have a winner on the end here. You got it. How does that make sense? Exactly the same time. They all fell exactly the same time, right? So the answer was D, and one of my volunteers was right. They all hit the ground at exactly the same time. But how is that possible? That was cool, wasn't it? All right, now explain yourselves, because you got it right, you guys got it wrong. Yours was super heavy, fell at the same speed which is a bowling ball, which is kind of heavy, aerodynamic as you said yourself. Javelin, super aerodynamic, super light. How come they all fell at the same time? Mr. Physicist on the end. Well, physics says gravity affects all objects the same, regardless of weight, unless air resistance, something has a large surface area, that'll slow it down. Right. For that distance. 이상 설명은 뭐 정확하진 않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는 모두 같이 떨어집니다. 자유롭게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지금 실험을 하나 해줄 거예요.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진짜로 동시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뭘 해볼까? 어디 보자. 컴퓨터 안 돼요. 색을 줘. 지우개요. 뭐 해볼까? 진짜네. 나 한번 해볼까? 동시에 떨어져요. 오. 자, 지금 우리가 봤듯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심하게 하지 마시고 얘 잡았어? 심하게 하지 마시고 물리 그게 저 아니잖아. 자유낙하 실험하자 그랬다 그러면 또 사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이길 수 없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자, 결론부터 말하면 저기 아까 방금 실험했던 피아노, 볼링공, 창 세 개가 다 동시에 떨어졌어? 왜 동시에 떨어졌을까? 중력의 힘을 같아서. 중력의 힘은 같아서. 중력의 힘은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자, 잘 들어. 정확한 답은 이거야. 중력이 똑같이 작용을 하는데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야.
중력이 작용해서 똑같은 속도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마다 중력이 작용해서 똑같은 속도의 변화를 만들어내. 똑같은 속도의 변화가 얼마씩이냐? 1초마다 봐봐. 1초마다 얼마씩 속도를 증가시키냐? 이건 외워야 됩니다. 9.8m/s씩 증가시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래서 떨어지면서 1초마다 얼마씩 속도가 증가한다? 9.8m/s씩 속도가 증가해.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자유롭게 낙하시킨 물체를 1초 동안 떨어뜨려서 여기 왔다고 칩시다. 이 녀석은 속도가 얼마일까요? 맞아요. 9.8m/s입니다. 또 1초가 지나서 얘의 속도를 잽니다. 얼마일까요? 19.6. 맞아요. 또 9.8이 증가해서 이 녀석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19.6m/s가 됩니다. 진짜 높은데 30m 많이 그렇지. 점점 빨라지니까 마지막에 킬로미터 위에서 떨어뜨리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닥이 닿기 직전의 속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낙하산을 피면 어떻게? 낙하산을 피면은 속력이 줄어들잖아. 줄어드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거고. 속력이 문제, 속력. 엄청나게 빨라져. 근데 자유낙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낙하산 따위 도움 받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거든. 자유롭게. 자유낙하.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쌤이 같이 떨어진다면 1초 후에 쌤의 속도 얼마? 9.8. 2초 후에 쌤의 속도 얼마? 19.6이란 뜻입니다. 3초 후에 쌤의 상황. 더 이상 상상하지 않을게요. 정리하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시키면 다 동시에 떨어진다. 맞나요? 네. 그래서 잘 봐. 예외적인 걸 볼게요. 얘와 얘도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잖아. 그치? 네. 여기서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져야 되죠. 아니요. 많이 떨어져야 되긴 하는데. 아니죠. 봐봐. 찾아볼게요. 누가 먼저 떨어지나? 선생님 최대로 많이 높인 거야 이게. 왜? 더 이상 못 높여요. 자, 예상수에서 할게요. 자, 예상은 누가 먼저 떨어진다? 오른쪽.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져요. 하나, 차이가 둘, 차이. 셋. 이런 일이.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왜 이래? 바람? 공기저항. 맞아요. 공기 저항. 이걸 리신이.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경우에는 동시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아까 봤던 저 피아노, 볼링공, 창도 다 공기 저항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 종이는 진짜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생겼죠. 깃털이나 종이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엄청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런 경우는 장애인이 늦게 떨어지는데 아까 저기서 봤던 피아노, 볼링공, 창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을 받기는 받아. 근데 우리 아까 몇 미터까지 올렸는지 기억나? 30m. 30m. 딱 30m. 딱 30m까지는 이런 느낌이야. 떨어지고 딱 떨어지고 공기 저항을 받을 것 같아 할 때 바닥에 닿아요. 네. 다시 말해서 공기 저항을 받을 때쯤에 바닥에 이미 닿는다. 다시 말해서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딱 30m야. 30m. 그래서 만약에 저 실험을 100m 높이에서 했다. 피아노가 늦게 떨어져요. 왜? 제일 바닥과 공기랑 닿는 면적이 크잖아. 공기 저항을 받아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건 아마 창일 겁니다. 창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볼링공, 피아노가 제일 늦게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공기 저항 받아서. 하지만 30m까지는 공기 저항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10m 하면 창이 못 떨어졌어. 50m에도 그렇죠. 딱 30m 정도까지. 그래서 100fee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00feet까지만 공기 저항이 약간 무시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근데 쌤이 지금 실험한 건 뭐야? 100feet가 아니잖아. 한 2m밖에 안 되죠. 2m밖에. 2m밖에 안 되는 높이인데, 그지? 1m. 나와. 2m 정도 되는 높이잖아, 이게. 그치? 1.5m. 그래요? 1.6m 한 1m 정도 되는 높이잖아. 이제 좀 속이 시원한가? 여기도 분명히 공기 저항 받기 어려운 높이라며. 근데 여기 공기 저항 받고 있죠. 근데 이렇게 면적이 엄청 큰 녀석은 공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작은 높이라도. 근데 얘는 좀 무게가 있어서 공기를 누르고 있어. 무게는 작은데 그 면적은 큰 거. 자, 근데 다시 또 하나의 실험. 그럼 얘한테 얘를 공기 저항을 안 받게 하면 동시에 떨어지겠죠.
네. 실험해봅시다. 자, 동시에 떨어뜨려. 공기저항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기를 빼면 되죠. 네. 잠깐 숨 참아봐. 공기 잠깐 뺄게. 여기 진국으로 만들 거야. 시작. 공기를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얘를 이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공기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얘는 공기저항을 안 받아. 그렇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진다? 네. 아니요. 오? 뭐야? 원래 좀 위에 있는 거 중에 플랑플랑 네, 봤어요? 공기저항 때문에 아까 늦게 떨어진 거고 지금 이렇게 위에 올려서 공기저항을 없애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다면 깃털과 잘 들어 깃털과 볼링공도 동시에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엄청 깨부수는 강민이요. 어머니 저희가 보자고. 담배 피우자. 매일았어만. 그건 무슨 노래야? Facility near Cleveland, Ohio, and it is the world's biggest vacuum chamber. 창기. It's used to test spacecraft in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핵폭탄 실험하는 곳인데 나사에 있는 곳이에요. 30 여기에 tons 공기를 다 뺄 겁니다. this 실제로. chamber until there are about 2 grams left. 북한인 것 같아서. 이거 나만 It's 봤어. kind of got an eccentric construction, which is part of its history. It was built in the 1960s as a nuclear test facility to test nuclear propulsion systems. And that meant that they built it out of aluminium to make the radiation easier to deal with. Aluminium is not the best thing, the strongest material to build the vacuum chamber out of. So they built out a concrete skin, which is part radiation shielding and part an external pressure vessel. So this thing can take the force that's present on the outside when it's pumped out to the conditions of outer space. 실험합니다. 공기가 차 있는 상황이야. 공기가 차 있는 상황에서 깃털과 볼링공을 떨어질 겁니다.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피사의 and a light 사건에서 one 실험하는 사람이 and 갈릴레이 dropped them at 갈릴레오.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갈릴레오 아니에요? 그런가요? 출발! 공기저항 때문이죠. 너무 아무것도. 그래서 Now in this 공기를 case, 뺄 the 겁니다. feathers fell to the ground at a slower rate than the bowling ball because of air resistance. 이 빼면서 사람 죽지 않아. 사람 나와요. 아. 넌 So 나올 겁니다. in order to see 나오겠지. the true nature of gravity, 공기 빼면 we 터져요. have to 사람. remove the air. Remove the air 그러나요? 네, 그러면서 물 닫은 다음에 공기를 뺍니다. 아, 1시간 40분 나옵니다.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We dropped 2 Militor in the last 30 minutes. But once it's complete, there's a near perfect vacuum inside. 6104 manual, 10% open. 빼고 있는 거예요. Station 1, go for drop. PCB 30-1, pressure set point at 240 psi. We are go for drop. 10, 9, 8, 7, 6, 5, 4. Cameras on. 2, 1. Release. 슬로우로 찍은 거야. 원래는 되게 빨리 떨어지나? 아까 볼링공 떨어진 속도로 퉁 떨어지는 거야. 둘 다. 완벽하게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슬로우로 찍은 거예요. Look at that. They came down exactly the same. Wow. 머리가 올라가는데 Exactly. Back on the side. Exactly the same. Feathers don't move, nothing. Look at that. That's just brilliant.
이해합니다. Isaac Newton would say that the ball and the feather fall because there's a force pulling them down, gravity. But Einstein imagined the sea bouncing.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다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말까지 해본 거예요. 영기압이 되면은 그럼 계속 커져요? 연기압 뭐가 커지지? 아, 부풀냐고 계속? 부풀지. 계속 부풀지. 터질 때까지. 뭐가요? 밖에 기압이 전혀 없으면. 안에는 기압이 있고 밖에 배가 없으면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커지는 거니까 터집니다. 맞아요. 자,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점점 빨라지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1초마다 얼마씩 증가한다? 9.8m/s씩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딱 잘라도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못 가지만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가고요. 그 다음은 이만큼 가고 있죠. 점점 단위 시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증가한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같은 1초인데 점점 많이씩 가고 있잖아.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은 봐봐. X축은 시간이라고 써있고 Y축에 속력 써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며 1초의 속력이 얼마라고? 9.8. 2초가 19.6. 얘는 0.5초일 때는 4.9, 1.5초일 때는 14.7. 좀 특이하게 써놨네요. 9.8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등속운동, 등속은 항상 같은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등속운동이었죠? 둘의 차이점이 뭔지 지금 보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볼 때는 두 가지 보랬죠? 두 가지. 얘는 요 면적,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을 구하면 숨어있는 의미로 모두 알 수 있다고 했지 아까? 이동 거리. 다시 말해서 2.5초 동안 이 물체는 얼마만큼 떨어졌니? 라고 하는 이 이동 거리를, 이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그려서 이동 거리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48m. 와우. 암산이 빠르네요. 이동 거리도 알 수 있다. 2.5초일 때 속력도 알 수 있지만 2.5초 지났을 때 전체 이동한 거리도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인 겁니다. 뭐가 48이에요? 응? 네? 뭐라고? 네? 뭐가 48이에요? 아, 이 면적 구했나봐. 면적이 48이라고 보여준 거야. 암산으로 보여준 거야. 48.25. 자, 이 그림 봐봐서 2kg짜리 물체든 1kg짜리 물체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바닥에 어떻게 닿는다? 동시에 닿는다. 닿는 이유는 뭐다?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의 증가량이 둘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줄 자,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의 변화가 항상 일정합니다.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속력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공기저항을 뭐 할 수 있을 때? 무시할 수 있을 때 써있죠?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만 저게 가능해. 또 깃털 같은 경우는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야 하지만 깃털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나잖아. 그래서 공기저항을 없애는 실험을 한번 해본 거야. 공기저항을 없애면 진짜네.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진짜로 둘이 동시에 떨어지네? 라는 걸 방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지구에서는 도대체 얼마씩이냐 했죠? 아까 우리가 1초에 9.8, 2초 지나면 속력이 19.6, 3초 지나면 또 9.8 더해져서 29.4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쭉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자유낙하를 한다.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속력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을 확 펴가지고 공기장을 넓히면은 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고, 아무런 공기정이 없다면은 저렇게 쭉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다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잘 들어, 지구의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속도가 더해지는 값,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속도가 이렇게 더해져 이 뜻이거든. 그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주고요. 항상 일정합니다. 얼마? 9.8m/s 제곱. 이게 무슨 말이야? 1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번분수 계산하면 제곱 나오거든요. 어떻게? 1초는 1분의 1초죠. 9.8m/s는 9.8m/s라서 이거 내항의 곱분의 외항의 곱하게 되면은 9.8m, 그다음에 per/s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이 번분수 계산대로 나온 거예요. 세크가 초죠. 세크 초입니다. 세크의 제곱으로 바꾼 거죠. 세크의 제곱이 바로 이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옛날에 쌤이 했던 거야. 쌤의 몸무게가 얼마일 것 같니? 쌤의 질량이 60kg이라면 지구에서는 몸무게가 얼마다? 588 뉴턴. 뭘 곱했지? 그때 기억나? 9.8을 곱했지? 정확하게 9.8m/s 제곱을 곱했던 거야.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가 저 녀석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 조금 더 나가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좀 더요? 70은 안 돼요. 60에서 70 사이. 진짠데? 65 좀 넘어요. 조심스럽게 물어서 고마워. 너무 70원. 자, 됐습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쌤이 가면 3km 많을 거 아니에요. 2km, 3km 많을 거예요. 개념 확인 퀴즈 푸는 시간 풀어보자. 답이었다. 선생님, 저희 사인 해줄게요. 펴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있어요. 언제 지냐? 6일이야? 네. 들어왔나요? 어려운 건 없었나요? 어려웠어요. 예단은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냥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야. 이제 풀어보겠니?